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쳤다는 8가지 신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느끼는 그 감각, 게으르다는 말이 아닌 피곤하다는 말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피곤한 상황인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조짐이 당신이 지친 상태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조언들을 따르면 쉽게 일어나고 움직이며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까? 요즘 누워서 별로 안 하고 당신은 쉽게 피곤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종류의 행동을 단순한 게으름이라고 부르나요? 사실 게으름과 번아웃 사이에 겹치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두 가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진은 감정의 부정적인 상태, 육체적, 정신적 피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에서만 성인의 약 75%가 탈진 증상을 경험했고 40% 이상의 경우가 더 심각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번아웃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 8가지 숨길 수 없는 징후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실 게으름이 아니라 번아웃이다. 첫째, 당신은 모든 것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매일의 움직임을 겪고 있습니까? 마치 오토파일럿처럼 지속적인 느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것,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그러나 비인격화라는 것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장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상한 종류의 감정적 무감각을 느낀다고 보고됩니다. 삶을 지켜보는 듯한 공허함, 자신의 외부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도적인 감각으로 끊임없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의 삶의 통제력을 되찾지 못하는 무력감과 무능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현재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게으름은 성격 특성입니다. 그리고 성격 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노력할 마음이 없다. 또는 사물에 자신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성취도가 높았다면 종종 특정 분야에서 탁월했으나 그리고 최근에는 지침을 느낍니다. 냉담하고 의욕이 없고 그러면 소진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당신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번아웃된 사람의 분명한 차이. 게으른 사람은 전자, 당신은 후자, 즉 당신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심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이상 즐거움, 재능이든 운동이든 또는 귀하의 학업이든 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성능이든 번아웃으로 인해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거나 열정을 느꼈던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과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분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갑자기 짜증이 나고 쉽게 짜증이 올라오나요? 요즘 감정적으로 통제불능이라고 자주 느끼십니까? 이유를 모르십니까? 우울함과 짜증이 일반적이며 그러나 종종 번아웃의 징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합니다. 따라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특히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을 때 번아웃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들은 이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종종 매우 편안하고 여유롭기 때문에 온화하고 주변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고, 신호 중 하나.
누군가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번아웃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주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또한 식사와 수면 패턴에 관한 변화가 있습니다. 몸을 가꾸거나 멋져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서 온둔형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아웃과 게으름의 차이점으로는 당신이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여섯째,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번아웃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짐은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어렵고 움직이기 싫어하며 할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뇌가 몸에게 더 이상 노력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충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거나 짧은 산책을 가거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 조짐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머리가 무거워져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지금은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뇌를 자극하면서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향기를 맡거나 독서를 하거나 퍼즐을 푸는 등의 활동을 해보세요. 흥미와 의욕 상실, 특히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에서 자신과 분리된 느낌, 주변의 모든 것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물러나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 점진적으로 반복되고 자주 발생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번아웃에 4가지 주요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각각의 심각도가 증가합니다. 1단계 처음 시작, 2단계 스트레스의 시작, 3단계 만성 스트레스, 4단계 번아웃 및 습관적 소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적당한 낙관주의, 관심, 동기부여 및 성과가 있으면 2단계의 번아웃의 단계가 감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 4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번아웃은 이미 당신의 삶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더 강렬해지고 치료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신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우울증과 불안이 발달합니다. 소진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하십시오. 번아웃을 벗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방법은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게으름으로 치부하는 대신 번아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신적 또는 정서적 번아웃으로 인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관리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전문가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또한 버닝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버닝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팁들을 담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이제 당신은 버닝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해보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채널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대마왕이었습니다.